주요 에너지 자원의 분포와 특징을 알아보겠습니다. 에너지 자원입니다. 에너지 자원은 인간의 일상생활과 경제생활에 필요한 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는 자원을 말합니다. 대표적으로 화석에너지와 자연에서 얻어지는 수력, 태양광, 풍력 등의 신재생에너지, 그리고 원자력 에너지로 구성됩니다. 신재생에너지, 원자력 에너지 이렇게 구성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밑에 이게 중요한데요. 세계 1차 에너지 자원의 소비 구조. 이게 이제 시험에 출제 가능성이 높아요. 보통 화석 에너지가 많이 언급이 됩니다. 화석 에너지는 세계 3대 에너지예요. 이 세 개가 모두. 그리고 이 순서가 많이 이제 출제가 되죠. 세계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에너지는 석유입니다. 석유. 그 다음이 석탄. 그 다음이 천연가스예요. 요거는 오른쪽에 이 막대 그래프를 통해서도 볼 수 있는데요. 아래쪽에서 석유 보시면 석유 2022년으로 보면요. 그 다음으로 길이가 긴 석탄, 그리고 천연가스 이렇게 보입니다. 그죠? 그리고 2번 석유, 석탄, 천연가스의 소비량이 세계 1차 에너지 소비량의 절반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화석연료의 소비 비중이 높다. 이 그래프를 보더라도요. 석유와 석탄과 천연가스를 모두 더하면 이 전체 그래프 길이의 절반 이상이잖아요. 그만큼 우리 인류가 화석 에너지에 많이 의존하고 있다. 화석 에너지에 많이 의존하고 있다. 이렇게 봐두세요. 3번. 석유는 세계 1차 에너지 소비량에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방금 봤듯이요. 그래서 석유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각국의 경쟁과 노력이 치열하다. 그래서 세계 각 지역에서는 에너지 자원을 둘러싼 분쟁 지역, 갈등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도 갈등 단원, 분쟁과 갈등을 배우는 단원에서 아마 배웠을 겁니다. 3번. 주요 에너지 자원의 특징입니다. 먼저 석탄부터 보겠습니다. 석탄의 주요 분포 지역은 고생대예요. 요 고생대 꼭 알아두세요. 고생대. 그리고 석유나 천연가스에 비해서 좀 전 세계적으로 분포 범위가 넓다. 상대적으로 그렇습니다. 비교적 넓은 범위에 분포한다. 그 다음에 기타 특징은요. 가장 먼저 상용화되었다. 이거를 좀 봐두세요. 가장 먼저 상용화되었다. 위쪽에 써볼게요. 상용화된 순서를 좀 보겠습니다. 상용화 시기라고 할까요? 상용화 시기. 가장 오래된 것은 석탄이고요. 화석 에너지 간 비교입니다. 18세기 유럽의 산업혁명기에 석탄이 본격적으로 쓰이기 시작했죠. 그리고 자동차와 내연기관의 발명으로 석유가 석탄을 서서히 이제 대체하기 시작합니다. 석유. 그 다음에는 천연가스가 또 중요한 자원으로 등장해요. 이렇게 순서를 보입니다. 석탄이 가장 이르고 천연가스가 가장 늦다. 이 셋 중에서는요. 특징의 두 번째. 산업혁명기에 증기기관의 연료로 이용되면서 소비량이 급증했다. 산업혁명기부터 상용화되었다. 그 다음 세 번째. 석유에 비해서는 국제 이동량이 적은 편이다. 여러분. 왜 그러냐면요. 첫째. 석탄은 비교적 넓은 범위에 걸쳐 분포합니다. 그리고 석유보다는 사용량이 좀 적어요. 많이 적진 않지만 적은 편이죠. 그래서 이동량이 많은 겁니다. 특정한 지역에 좀 국한돼서 많이 분포하는 게 석유인데, 또 석유는 전 세계적으로 석탄보다는 많이 쓰니까 국제 이동이 많겠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 용도도 이제 물어보는데요. 시험에 산업용으로 쓰인다. 많이 쓰인다. 이렇게 알아두세요. 산업용으로 많이 쓰인다.
특히 화력 발전의 연료로 많이 쓰이고요. 화력 발전은 그 연료가 화석 에너지거든요. 화석 에너지인데 요 세 개 중에서는 석탄이 가장 많이 쓰입니다. 석탄. 그리고 이제 제철공업의 연료로도 많이 이용돼요. 제철공업은 많은 양의 에너지가 필요하거든요. 쇠를 녹이고 뭐 작업이 되게 이제 많은 불을 필요로 하는데 그때 연료로 석탄을 많이 씁니다. 자, 밑에 석탄의 이동을 보면은 이것 좀 알아두세요. 인도네시아에서 많이 나가죠. 그리고 오스트레일리아 동부에서도 많이 나가고요. 자, 그 다음에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도 좀 나가는 게 보이죠? 미국에서도 좀 나가고요. 뭐 이런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래프도 시험에서 이렇게 도구, 자료로 나오는데요. 자, 중요한 거니까 핑크색으로요. 중국이 세계에서 석탄을 가장 많이 생산하고 또 가장 많이 소비하는데 그 비율이 압도적이다라는 겁니다. 그 비율이 압도적이다. 그리고 인도네시아도 많이 수출하고 오스트레일리아도 많이 수출해서 그 수출량 비율이 세계적이다. 요 두 나라. 자, 그 다음에 수입하는 곳은 이거는 그렇게 중요하진 않은 것 같아요. 문제에서 많이 언급되진 않는데 산업활동이 활발한 중국, 인구도 많고요. 그 다음에 똑같이 중국하고 비슷한 성격을 지니는 인도, 그리고 제철공업이 발달한 선진국인 일본, 또 화력 발전을 또 많이 쓰는 일본, 이런 데서 석탄을 많이 수입한다. 요 정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중요한 거는 중국입니다. 중국을 꼭 기억하고요. 그리고 인도네시아와 오스트레일리아, 여기는 오스트레일리아만 나와 있는데 인도네시아도 세계적인 수출 국가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 두 나라 정도는 좀 같이 알아두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가면 석유인데요. 석탄 다음에 석유입니다. 자, 색을 바꿔서 석유는 분포지역이 어디냐면 신생대 제3기 배사구조라고 합니다. 배사구조는 오른쪽에 나와 있죠. 지층이 좌우로 눌려서 압력을 받아 구부러지면 그걸 습곡이라고 하는데요. 그 볼록한 모양으로 솟은 그 부분을 배사라고 합니다. 배사. 그 배사에 이렇게 모여 있는 게 석유라고 해요. 석유만 있는 건 아니고요. 천연가스도 같이 발견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석유도 신생대 지층, 천연가스도 신생대 지층에 주로 매장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특징은 무엇이 있을까 볼게요. 자, 내연기관. 이게 발명된 게 19세기라고 합니다. 19세기 내연기관의 발명, 그리고 자동차의 보급 등으로 소비량이 크게 증가했다고 해요. 내연기관에 대한 설명은 오른쪽에 나와 있죠. 자, 그 다음에 다시 왼쪽으로 하세요. 세계에서 소비량이 가장 많다. 이거는 아까 에너지 소비 구조 할 때 봤죠. 다시 한번 석유, 석탄, 천연가스 순으로 소비량이 많습니다. 자, 그리고 석유는 편재성이 크다고 그래요. 이 편재성은 특정 지역에 치우쳐서 분포하는 그런 성질을 얘기합니다. 아까 석탄은 어떻다고 했죠? 석유하고 천연가스에 비해서는 조금 보편적으로 넓은 범위에 걸쳐 분포한다고 했죠? 상대적인 겁니다. 상대적인 거예요. 석유는 좀 편재성이 큰 자원이다. 자, 그러니까 국제이동이 많겠죠? 자, 그리고 중요한 거는 서남아시아를 기억하세요. 서남아시아. 여기 이제 그래프에서도 보겠지만요. 서남아시아가 석유가 많이 매장되어 있다. 페르시아만을 중심으로 이렇게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는 그러니까 석유를 얻기 위한 그 각국의 어떤 치열한 싸움이 있기 때문에 정세가 불안한 편이에요. 그래서 석유 가격은 변동폭이 크다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석유는 주로 수송용으로 많이 이용되고요. 또 산업용으로도 일부 이용됩니다. 수송용이 뭐냐면 이제 차량 기름, 비행기나 배에 들어가는 기름을 얘기하는 거고요. 산업용은
석유화공업, 석유를 재료로 해서 플라스틱을 만들고, 뭐, 비닐을 만들고, 페인트를 만들고 하는 거 있죠? 그런 거를 얘기하는 겁니다. 석유화공업. 그것의 원료가 석유입니다. 자, 밑에 이제 지도를 보면은, 좀 색을 다르게 할까요? 여기, 요 페르시아만 쪽, 여기가 이제 서남아시아인데요. 여기서 이제 화살표들이 이렇게 좀 뚜렷하게 나가는 게, 이렇게 나가는 게 보이죠? 네. 자, 그 다음에 오른쪽. 자, 이건 핑크색으로요. 자, 사우디를 주목하세요. 생산량 상위 국가 안에는 사우디가 1, 2, 3등 안에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소비량은 아무래도 산업활동이 활발한 곳에서 많겠죠.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수출량도 1위가 사우디아라비아죠. 그런데 이 차이가, 자, 2등을 보세요. 미국은 12.6. 그러니까 이 차이가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연도가, 자, 이 BP사의 연도가 2022년이에요. 그래서 연도는 연도에 따라서는 이 순위가 바뀔 수가 있다. 하지만 사우디아라비아가 1등 또는 2등 또는 3등 하는 거는 바뀌지 않는다. 그렇게 이제 머릿속에 넣어두고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수입량 역시 산업활동이 활발하고 인구가 많은 그 국가로 또 많이 가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됐죠? 자, 이제 마지막, 파트입니다. 천연가스인데요. 천연가스는 이제 화석에너지 중에서 석유하고 같이 신생대 제3기 배사 구조에서 같이 매장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고 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특징을 보겠습니다. 자, 천연가스는 대기 오염 물질의 배출량이 적다고 해요. 자, 왼쪽에 좀 적어보겠습니다. 연소시 대기 오염 물질 배출량은 천연가스가 반대로 써야 되겠네요. 석탄이 가장 많고요. 그 다음은 석유고요. 가장 적은 것은 천연가스입니다. 이 얘기입니다. 천연가스는 석탄, 석유보다는 배출량이 적다. 됐죠? 그 다음에 두 번째 특징, 냉동 액화 기술의 발달로 소비량이 급증하였다. 자, 천연가스는 말 그대로 가스잖아요. 가스는 기체 상태죠. 자연 속에서 기체 상태로 매장되어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이제 생산하고 이용하려면 이게 이제 눈에 보이지 않고 공기 중에 이렇게 퍼져 있잖아요. 가스가. 그럼 이거를 눈에 보이게 또 이게 용기에 담을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려면은 가스를 액체로 만들어야 돼요. 뭐 고체로 만들 수도 있지만 먼저 기체를 한 단계 액체로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기체를 액체로 만드는 거를 액화라고 합니다. 액화. 그리고 기체는 온도를 낮춰야 액체가 됩니다. 그래서 냉동시킨다고 해요. 온도를 많이 낮추죠. 자, 오른쪽에 이제 설명이 더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데요. 기체 상태의 천연가스를 냉각하여 액체로 응축하는 기술이다. 그 다음에 쭉 읽어보면은, 자, 부피가 줄 뿐더러 운반에 편리한 상태로 보관되기 때문에 수송과 뭐 또 이용에 유리하다. 뭐 이런 말로 이어져 있습니다. 자,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천연가스는 파이프라인으로는 이제 육상 구간에서 이제 운송이 되고, 해상 구간에서는 가스 수송선이 있어요. 그 배를 이용해서 이제 가스가 이동된다고 합니다. 자, 이건 참고로 좀 봐두시면 돼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보면은 산업용 및 가정용으로 이용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천연가스도 요즘에 대기오염 물질 배출량이 적다라는 것 때문에 좀 인기가 있는 자원이에요. 인기가 있는 자원이어서 요즘에 이제 화력발전의 연료로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발전은
화력 발전입니다. 자, 그 다음에 가정용 난방 연료로 많이 쓰이고 있어요. 그 도시가스라고 들어보셨나요? 도시가스. 이 도시가스가 천연가스예요. 천연가스. 그래서 난방용, 가정용 연료로 많이 쓰이고 있다. 이렇게 이제 봐두면 되겠습니다. 자, 밑에 지도를 보면은 어떤 특이점이 이렇게 보이진 않습니다. 이 지도보다는 오른쪽에 그래프가 중요하거든요. 자, 오른쪽에 그래프로 보겠습니다. 자, 천연가스는 러시아를 꼭 기억하세요. 러시아가 주요 생산국이고요. 그 다음에 이란을 보세요. 이란도 주요 생산국이고요. 그 다음에 기타 안에 있을 텐데요. 카타르를 보셔야 돼요. 카타르도 이게 되게 이제 국토 면적이 좁은 나라인데 카타르가 세계적인 천연가스 생산 국가입니다. 그리고 수출도 많이 해요. 여기 아래 칸 보세요. 여기 수출량 그래프를 보면은 이란은 없죠. 그런데 카타르가 등장합니다. 그 정도로 카타르는 생산과 수출에서는 세계적인 국가다. 자, 그리고 러시아는 생산도 많지만 수출도 많이 한다. 소비도 많이 한다. 이렇게, 자, 러시아가 모든 부분에 들어가 있는 게 보이죠? 요 밑에 수입량 말고요. 자, 이렇게 이제 러시아, 이란, 카타르를 봐두시기 바랍니다. 자, 수입량이 많은 국가는 아무래도 인구가 많거나 산업활동이 활발한 그런 국가들이겠죠. 자, 수입량은 그렇게 눈여겨볼 필요는 없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두 개가 남았네요. 신재생 에너지와 원자력 에너지가 남았습니다. 신재생 에너지는 자, 수소로 가는, 요즘에 이제 길에서 보면 수소 연료로 가는 차 있죠. 수소차라고 하는데, 그 다음에 연료 전지로 가는 뭐 그런 어떤 로봇, 활동하는, 움직이는 로봇도 있고요. 이런 거는 신에너지라고 그래요. 신에너지. 그리고, 자, 이제 우리가 자연 상태에서 무한대로 생산할 수 있는 고갈 가능성이 없는 수력, 태양광, 풍력, 지열, 뭐 이런 것들은 이제 재생에너지라고 이렇게 구분합니다. 신에너지, 재생에너지. 근데 흔히 합쳐서 신재생에너지라고 하죠. 자, 그 다음에 이 신재생에너지의 특징, 가장 중요한 특징은 친환경적이다. 자, 오염물질의 배출량이 적다는 거죠. 그리고 고갈 가능성이 낮아서 우리 인류의 미래 에너지원이다. 자, 반면에요. 자, 화석에너지는 어때요? 화석에너지는 한 번 쓰면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고갈 가능성이 높죠. 재생이 불가능하고요. 또 반면에 요거와 반대로 오염물질 배출량은 많고요. 자, 그래서 요즘에 이제 온난화의 주범이 화석에너지다. 이런 이유 때문에 지금 신재생 에너지를 많이 이용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아랫줄, 지형이나 기후의 제약이 크지만 기술의 발달로 공급량은 계속 늘고 있다. 증가하고 있다. 이렇게 또 볼 수 있고요. 자, 지형이나 기후의 제약이 크다는 거는 뭐냐면 수력발전 같은 경우 낙차가 큰 하천에서 생산이 가능하잖아요. 물을 떨어뜨려서 이제 발전시키는 건데요. 그러니까 지형적 제약이 크죠. 그리고 이제 기후적 제약이 크다는 얘기는 태양광은 어때요? 태양에너지가 많은 곳이어야 되겠죠. 일조량이 풍부한, 비가 잘 안 오는. 그리고 풍력은요. 바람이 연중 좀 일정하게 강하게 오는 그런 지역이어야 되겠죠. 지열은요. 지각이 불안정하고 그 화산 활동이 활발한 곳이어야 되겠죠. 그건 지형적 제약이 큰 곳이겠죠. 이렇게 제약이 크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제 그 개발 기술이 발달하게 됨에 따라서 공급량은 계속 증가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원자력 에너지입니다. 원자력은 우라늄이나 플루토늄을 핵분열 또는 핵융합시켜서 생산하는 에너지죠. 자, 이거는 안전성이 보장되면은 좋은 에너지인데 안전성을 잘 못 지키면 옛날에 동일본 대지진 때 그
그 후쿠시마 원전이 터진 거 있잖아요. 그때 엄청난 사상자가 나타났잖아요. 세계적으로도 큰 피해가 났었고요. 그래서 이거는 안전성을 잘 갖춰야 된다. 이게 중요하다. 그리고 자, 다시요. 자, 원자력 사용에서 나오는 그 방사능 있죠? 그 방사능에 누출될 수 있고, 또 방사능이 붙은, 또 묻은 그런 폐기물의 안전한 처리가 중요합니다.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적은 양으로 많은 양의 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기 때문에 좀 매력적인 에너지이기도 합니다.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화력 다음으로 원자력 에너지의 의존도가 높아요. 전력을 생산할 때요. 자, 이렇게 세계 에너지의 특징들을 쭉 살펴봤습니다. 자,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